네, 2023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해일2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한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 핵무기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경종을 울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북한 발표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의 언론들은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네요. 4월 4일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에서 핵 무인 수준 공격정 해일2형 실험을 했다. 조선동해를 상대로 1,000여 킬로미터를 아라비아 숫자 8자 모양, 누운 8자 모양으로 1,000킬로미터를 71시간 6분간 자망해서, 그러면 도합 며칠이 걸렸느냐? 4월 4일 발사했는데 5일, 6일, 7일, 4월 7일 날 목표 수역, 이게 이제 물속으로 1,000km를 움직인 겁니다. 함경남도 단천시 용대양 앞바다에 도달하여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에서 기폭됐다. 네. 물속으로 3일 동안 1,000km를 71시간 6분간, 71시간이면 48시간이면 이틀, 그 다음에 72시간이면 3일, 네. 기억, 만 3일을 꼬박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터졌다. 정확하게 시험용 전투부가, 앞에 있는 탄도부가 정확히 터졌다. 네. 시험 결과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이 완벽히 검증되었다. 이 전략무기 체계는 진화되고 있는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가리키는 거죠. 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고 전망적인 우리 무력의 우수한 군사적 잠재력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방어용이라고 했지만은 지난달 3월 24일 이거를 공개했을 때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적 작전 수역으로 은밀히 침투해서 수중 폭발한 다음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과 적의 작전 항구를 파괴 소멸한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북한이 첫 번째 실험했을 때는 역시 누운 팔자로 했는데 수심 80에서 150m에서 59시간 자망해가지고 수중 폭발했다 그랬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때는 조금 톱날 및 타원형 심료를 41시간 27분 자망해서 역시 기폭됐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1,000km를 했죠. 저는 북한이 이렇게 무인 핵공격 잠수정, 이름을 핵어뢰라고 어떻게 할지 이름은 붙이기 나름인데, 이거 없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세이돈이라고 러시아가 지금 만든 거를 참고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핵 무기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핵무기를 터트리면은 대기 중에서 터트려야 돼요. 이들이 실험할 때 보게 되면은 지상에서 600 내지는 1000m 상공에서 핵탄두가 터지는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터트려야만 광범위한 곳에 이제 피해를 주면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격받은 대한민국 땅은 방사능에 오염돼서 북한이 나중에 잡아먹으러 와도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이 수중 핵 어뢰는 물속에서 꽝 터지면은요, 큰 해일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포세이돈을 터뜨리면은 300m의 해일이 일어난다. 영국은 높은 산이 없잖아요. 영국이 잠시 사라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항구가 파괴된다고 하는 거는 한 20년 되나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부산항에 있는 겐츄리 크레인, 그게 이제 배에서 싣고 온 컨테이너를 내리는 아주 초대형 크레인들이죠. 그게 다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컸고요. 그 매미가 불었을 때 이 부산항에 가면은, 부산항은 쉽게 말하면 바다를 복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컨테이너 배들이 굉장히 큰 배잖아요. 물속으로 한 10m 들어가잖아요.
그런 배를 이렇게 부두에 대려면 부두는 그냥 육지에다 하면 안 되고 육지에서부터 쭉 쉽게 말하면 하천 복귀하듯이 고가도로 닦듯이 쭉 나와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래야 깊은 바다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부두를 대고 이제 컨테이너를 내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워낙 커지면은 이 부두가 물 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파도가 퍽 치면 이게 덜렁 들립니다. 그럼 부두가 파괴되죠. 그때 그렇게 파괴도 됐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해일이 한 6m 정도였을 텐데 한 10m, 20m 해일이라 그러면 항구가 작살나죠. 컨테이너로 내려오는 짐들은 다 떠내려가고 일본이 쓰나미 피해 보신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핵 어뢰는 뭐가 장점이냐? 이게 물속에서 터지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강한 폭탄이 터졌으니까 그 일대는 방사능 물질이 퍼져서 오염은 되겠지만은 그 방사선 자체는 물 바깥으로 나오기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니까 북한은 우리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점령해도 거의 피해 없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이미 전략 무기인 이걸 다 개발해 놓고 이제 전술 무기에 해당되는 아주 사용하기 편한 것들을 지금 막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뭘 하는가 하면은 한번 소개했는데 이지용 씨가 쓴 중국의 초안전, 상상도 못하는 무기를 만들고 작전을 하는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따라 하면서 핵무기 만드는 거를 해놓고라서 이제 정말로 그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는데 핵공격을 안 받았으면서도 우리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우리를 이긴 다음에 우리를 잡아먹기 아주 좋은 그런 무기를 상상을 거듭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이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우리도 생각을 더해서 상상도 못한 무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한 번에 그리고 북한 붕괴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허가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연이 ICBM급 우주 발사체를 쐈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화성 17형 같은 ICBM을 만들었습니다. 핵 탄두가 없지요. 북한하고 거의 대등하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핵 어뢰를 아직 만들지 못한 걸로 압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ADD가 지금 몰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북한이 이걸 턱턱 지난번 우리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할 때 북한군은 거의 기동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핵이 있으니까 까부면 한 방에 이걸로 작살낸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동을 해봐야 육군이 움직여봐야 뭐 소용이 없는데 뭐 한 방이면 가는데 이제 북한은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헤일 같은 비밀병기를 톡톡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이 개념을 Think the unthinkable, 우리도 초안전을 펼쳐야죠. 한 방에 북한을 붕괴시키는 그런 전략 무기하고 작전을 만들어야 돼요. 늘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해일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사고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은요, 이 처리해서 내보내는 물이거든요. 별 피해가 없을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서울대학교 교수 지낸 누굽니까? 이름 좀 얘기하기 싫은데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분이 뭐 후쿠시마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피해가 크다 그러는데 카이스트의 정영현 교수가 한마디 딱 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비유법이 이겁니다. 태평양에다가 수면제, 그분은 하나이라 그랬는데 제 표현으로 해서 한 박스를 풀면은 태평양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잠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과장되는 피해가 알려지면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해일을 대한민국에 터뜨린다 그러면 또 방사능 오염까지 걱정할 텐데 아주 북한은 아주 심리전까지 잘 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큰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뭐를 만들거나 뭐 북한에 엄청난 바람이 불게 하는 그런 무기를 만들거나 그런 걸 해야죠. 그런 무기는 장차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북한이 아주 사용하기 편한 핵무기 개발 단계로 들어갔다. 안보의 경정이 울리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